학교 복합시설 사업 2차 공모에 원주와 속초, 철원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삼척 원더급 낮 최고 기온이 33.2도를 기록했고 홍천 팔봉 지역 최고 체감온도는 34.2도까지 올랐습니다. 강릉은 벌써 20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곳곳에 반려견 전용 해변이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려견 전용 해변에다 반려견 가족을 위한 여행 상품까지 등장해 새로운 피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상기 인재군수는 민선 8기 후반기 국민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한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해안에 33도가 넘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8일 오후 2시 기준 삼척 원더급 낮 최고 기온이 33.2도를 기록했고 강릉 33도, 영월 31.9도 등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체감온도는 홍천 팔봉이 34.2도, 삼척 원덕 33.8도, 강릉 33.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강릉 지역 최저기온은 29.2도, 삼척 26.6도, 속초 26.5도 등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릉은 지난달부터 20일째, 삼척도 19일째 열대야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강원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평균 최저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열대야 일수는 역대 최고였는데요. 왜 이렇게 더운 건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입추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최고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아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7월 평균 최저 기온이 23.3도로 1994년 23.4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1위였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무더위가 우리나라의 두 개의 고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이어진 폭염의 원인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하강 기류로 인한 단열 승온 효과로 기온을 높인 가운데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 효과까지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는 광복절이 지나서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 23에서 26도, 낮 기온 30에서 35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5일까지 1,81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앞으로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라 8월 하순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여름 피서철, 반려견을 위한 전용 해변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강원도 관광지를 순회하는 반려견 전용 여행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여름 해변. 피서객들이 목줄을 찬 강아지와 함께 모래밭 사이로 난 길을 걷습니다. 해변 입구에 도착하자 안전요원이 반려견을 확인한 뒤 정해진 구역으로 안내합니다. 강아지들을 위한 이른바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입니다. 이곳 반려견 전용 해변에서는 애견인과 반려동물이 보시는 것처럼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변은 대형견과 중형견, 소형견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그물망도 설치됐습니다. 사전 접수를 통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류와 공격성이 강한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특히 반려동물 행동지도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실습을 겸해 안전요원으로 배치됩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파도를 타는 강아지들은 마치 수달이나 물개를 연상케 합니다. 확실히 대형견이랑 소형견 나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놀기도 편하고, 사실 기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 안 키우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려견 전용 해변은 길이가 약 150m에 달하는데 백사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일정 시간마다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물놀이를 마친 뒤에는 별도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애견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놨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여름 성수기에만 피서객 3만 명과 반려견 5천 마리가 찾을 정도입니다. 일단 강아지들이 사람과 목줄 없이 놀 수 있는 바다 환경, 외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원해서 저희가 안전관리, 특히나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을 사이즈별로 구분을 해서 그 환경에서 목줄을 풀고 거기에 또 안전관리 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위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강원도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이른바 반려동물 전문 여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시대. 동해안 피서 문화도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에 원주와 속초, 철원 지역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교육, 돌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도교육청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부지와 학교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각 지역에 돌봄과 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강릉시 왕산면 안반대기를 방문해 고랭지 채소 생육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8월 집중 출하를 앞두고 최근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병해충 확산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인데요. 지난달 배추 10kg의 도매 가격은 평년 대비 29% 증가한 1,448원으로 나타났고 무 20kg의 도매 가격도 평년보다 54% 오른 17,748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준비한 미니 인터뷰입니다. 7만 군민과 함께 관광객 1,000만 명이 찾는 인제군을 만들겠다는 최상기 인제군수로부터 민선 8기 후반기 계획과 포부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일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군장병과 함께하는 7만 군민 시대를 열겠다. 사실은 이제 그 7만 군민이 우리 실제 살고 있고 그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질에 관한 문제들, 문화체육 시설들을 확충한다든가 수영장도 3개씩 가지게 됐고 또 CGV 영화관을 3개씩 갖고 있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성과라면 할 수 있고요. 민선 7기에도 이어져 왔던 농자재 반값 공급이라든가 또 비법정 도로를 사들여서 주민들의 이렇게 마찰 같은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부분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게 됐고 비법정 도로를 매입하는 것들은 아직도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만이 유일하게 하지 않나. 저희가 이제 비거 축제 같은 것들이 매년 해왔었는데 사실은 기후가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정밀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뭐 이제 여름에 하는 축제로 시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고요.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전철이 이제 저희 군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27년이면 개통이 되는데, 그래서 조직 개편을 사실은 작년 연말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올해 전반기에 마무리 됐는데, 우리 예산 구조상 문제인데 이거는 1년이 사실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우리 인제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군에 이제 원통역과 백담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 이제 백담역이 생기는 곳은 용대리라는 곳인데, 그곳에 지방정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여기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을 잘 저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지역이 이제 특히 이제 산수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관광지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숙박시설 같은 것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규모화하고 집중화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을 한반기에 이뤄내야 되겠고, 제가 민선 7기서부터 8기까지 이제 지금 군수를 6년을 해오고 있는데, 국민들께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상가집에 찾아다닌다든가, 뭐 결혼식집에 찾아다닌다든가, 이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시간에 우리 군정 정책을 다루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드리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군정에 우리 나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강릉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평균 고용률 69.6%, 실업률 2.8%를 기록해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신성장 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수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 가마우지 포획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도는 올해 사업비 2,600만 원을 확보해 원주시와 영월군,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등 5개 시군에 지원했는데요. 겨울철새인 민물 가마우지는 저수지나 강, 호수에 정착하면서 주변 수목을 하얗게 고사시키는 백화 현상을 일으키고 내수면 어획량을 감소시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인제군 상남면 복합문화센터의 공정률이 75%를 넘어섰습니다. 인제군은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를 마친 뒤 오는 11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돌봄센터와 동아리방, 북카페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을 대비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춘천경찰서와 보안업체 등이 동참했습니다. 강원도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도입하는 등 악성 민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